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M4 컨버러블입니다. 뭐랄까요, 저는 이 M이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남들과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M이라는 자동차를 제일 처음에 보게 된 게 그러니까 292 M3였어요. 한 번은 이렇게 딱 누굴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엔진 소리가 굉장히 큰 자동차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거진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데서 저기 점같이 보일 때부터 들리는데 와, 언제 오지? 안 오는 거예요. 소리만 엄청나게 크고 한참 있다가 슝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M이라는 자동차는 생각보다 느린가 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 첫인상으로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막 페라리 F430이라든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라든가 막 이런 막 벤츠 SLS만 해도 굉장히 빠른 자동차들이에요. 이런 자동차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M이 느리다고 생각했던 그 선입견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버렸습니다. 저에게 M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자동차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M4예요. 왜 M4냐? 이게 이 전 세대까지만 해도 M4와 M3는 나눠져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세대로 오면서 세단은 홀수, 그리고 이 쿠페나 컨버러블은 짝수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시리즈,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는 다 세단이죠. 그리고 2시리즈, 4시리즈, 6시리즈 이런 거는 다 쿠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M4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전 세대까지만 해도 요거는 M3 컨버러블이었는데 이번 세대로 오면서 M4 컨버러블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앞쪽부터 보게 되면요, LED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헤드라이트가 키드니 그릴에 와서 딱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인상이 더 세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밑으로 굉장히 큰 에어 인테이크들, 이 안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구멍들이 상당히 많이 뚫려 있는데요. 일단은 키드니 그릴이 있겠고요. 이 밑에 M 범퍼는 역시 울룩불룩 꽤 멋지군요. M 범퍼와 거기에 에어 인테이크가 뚫려 있고요. 이 사이드로 제 손이 이렇게 싹 들어가 버렸죠. 이 사이드로 해가지고 여기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식으로 전면부는 굉장히 강력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왔으니까 일단 후드를 열어가지고 엔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닛을 열려면 운전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는 운전석 옆에 레버가 있어요. 한번 당기면, 와, 이 소리 들으셨어요? 꽈징 하면서 본닛이 빵 튀어 올라와요. 그러고 나면 보통은 앞에 가서 손가락 쑥 집어넣어 가지고 본닛을 열었었죠.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두 번을 당겨줘야 돼요. 뭔가 좀 진보한 것 같아요. 다른 차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앞에서 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제끼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서 두 번, 좀 다르긴 해요.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저는 이 본닛을 딱 열고 제일 처음 본 게 엔진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 위에요. 방음제, 방열, 단열재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얘는 그게 없어요. 그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닛 자체도 요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본닛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땅 하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가벼운 재질인 게 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자, 엔진은 3000cc 6기통, 그러니까 직렬 6기통이에요. 일자로 6개의 실린더가 쭈르륵 배치되어 있고요. 트윈 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공기 흡입구, 그러니까 에어 필터가 여기 하나 있고 요쪽에 하나 있어요. 에어 필터 2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저 밑에서 이제 터보 골뱅이라고 부르는 그놈이 저 바닥에 어딘가에 있대요. 그리고는 이 엔진 걸쳐가지고 일로 나오면서 요거 통해서 좀 식혀가지고 보내고 그런 구조예요. 거기에 안 보이는 곳에 이 플라스틱 커버가 있잖아요. 요 커버 안쪽으로 스트럿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알루미늄 스트럿바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 U자형으로, 이것도 스트럿바예요. 카본으로 만들어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을 많이 보게 되니까 카본 그러면 약간 어떤 텐션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재질인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간 스트럿바는 이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게 굉장히 단단한 카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보시면 대충 아는 것들이에요. 뭐 워시액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뭐 배터리로 점프해 가지고 시동 거는 그런 구멍들, 뭐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 있는 얘는 이걸 이렇게 돌려 빼보면은 이 안에
전구가 보여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LED일 텐데 LED를 갈아 끼려고 이렇게 만든 건가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꽉 물려 있어 가지고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엔진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거 또 무게 배분이 또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옆으로 싹 들어가서 앞바퀴를 딱 보는데 뭐지 싶은 거예요. 앞바퀴가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버행이 짧은 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짧은 자동차, 그렇게 표현을 해서 BMW야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M4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새삼 느껴지는 거예요. 오버행이 굉장히 짧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했나 싶을 정도로 엔진룸 자체를 압축을 해서 집어넣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엔진룸 쪽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옆쪽으로 오게 되면요, 오버핸다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오버핸다하고 그 뒤에 아가미, 이게 영어 이름도 M-길 엘리먼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M 아가미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워낙에 이 M이라는 자동차가 일반 승용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포츠카다 보니까 승용차 이상의 어떤 에어로다이나믹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에어로다이나믹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가지의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죠. 시커먼ton가 은색으로 반짝반짝거리든가. 근데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거 말고도 전통적인 스타일의 BMW 휠과 비슷한 신형 휠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는 그 휠을 갖고 싶은데 이거 좀 뭐 달려서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뒤로 계속 스피드를 올려서 넘어가 봅시다. M 사이드 미러입니다. 이 M 사이드 미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일단은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것부터 차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거기에 뭐 옆에 센서 맞죠? 센서하고 뭐 이 어라운드 만드는 카메라가 여기 같이 붙어 있어요. 길쭉한 이제 쿠페에 도어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게 문 닫을 때 느껴지는 게 도어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 도어도 그렇고요. 요 A필러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차대, 이게 강철이에요. 이 앞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드가 알루미늄이고요. 이 휀더가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지붕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다른 데 자석까지 붙여보면서 왜 이걸 안 붙여봤나 모르겠어요. 강철이겠죠 아마. 그리고 뒤에 본닛 저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그래서 이 복합적인 소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래도 무게 배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탑이에요. 탑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끊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또 끊어져요. 이게 세 개의 어떤 커다란 판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속 18km 이하에서 20초 동안 탑을 열어야 돼요. 그 다른 자동차들 같은 경우 막 60km로 달리면서 탑이 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지한 상태에서 탑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열 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를 3번을 접어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다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누가 이게 250kg이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조금 그게 믿겨지지 않는 게 250kg이 그렇게 만만한 무게가 아닌데 이 탑이 그렇게 무겁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50대 50 정확한 무게 배분을 맞춰놨는데 이 무거운 탑이 뒤로 들어가 버리면 그땐 또 무게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뒤져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하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오면요, 연료수 있고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무연 휘발유만 주의하십시오. 옥탄가 95 이상 고급류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자기네가 제시하는 사양은 그 옥탄가, 그러니까 론 98 이상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건 이제 95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 91짜리를 넣어도 뭐 크게 문제 없다고 써 있긴 하는데 일단 그래도 고급류 세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고급류를 넣고 가야 되는 거겠죠. 자, 뒤쪽으로 계속 넘어가 볼게요. 트렁크까지 와 버렸습니다. 트렁크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열면은 손으로 이렇게 열어야 돼요. 뭐 버튼 같은 걸로 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탑을 열 때 안에 있는 짐 걸리지 말라고 덮개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제끼면은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트렁크가 굉장히 넓다고 할 만한데, 그런데 이 오픈탑 구조들, 이 기계들 때문에 실상 이 트렁크를 그렇게 크게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마치 꼭
람보르기니 트렁크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느낌이에요. 앞에 달린 트렁크만큼 작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게 되는 요소가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당겨 가지고요, 여기 딱 놓으면은 닫힐 때 소리가 커요. 굉장히 막 나가는 그런 느낌들 있죠. 왜 좀 1억 2천이 나는 자동차인데 이게 열릴 때 뭔가 이렇게 좀 그 어떤 기계적인 맛 같은 게 조금은 느껴져야 될 텐데, 이거 이렇게 제꼈다가 닫을 때 꽝 하면서 닫히는, 이 닫히는 느낌들이 센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놓은 김에 아까 제가 탑에 대한 욕을 많이 하면서 안 열어봤었죠. 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루프 작동 완료.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열었어요. 이 안에 이렇게 탑이 아주 깔끔하게 그냥 척척척 접어가지고 집어 넣어 놨어요. 그리고는 되게 재밌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이거 위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껍데기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올라와. 그렇지.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 안에다가 뭔가 물건을 수납하고 다시 닫고, 그리고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건 좀 빠르네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컨버러블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파이더, 로드스터, 뭐 까브리올레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올라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전 세대 M 가지고도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기능들이 많은 건 참 마음에 들어요. 이 벤츠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이렇게 제껴가지고 여기다 뭘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단 탑이 이렇게 뒤로 들어갈 뿐 아니고 그걸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거죠. 와, 좀 있어 보이고 편의사항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누가 고쳐주냔 말이죠. BMW가 고쳐주겠죠. 그런데 비용은 모르긴 몰라도 뭐 하나 살짝 고장 나게 되면 몇백만 원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신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외형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대충 한번 다 살펴봐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내장에 관련된 걸 좀 보러 가도록 하죠. 와, 앉으니까 좋네요. 왼쪽부터 이게 뭐죠? 일산 SR 시승 차량. 바바리안 모터스 일산 전시장 차였어요. 이게 괜찮네. 이런 거 저기에 들어 있었고요. 자, 도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어에 이렇게 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만카돈 트위터가 보이죠. 그리고 미드 보이고, 미드는 4인치, 트위터 1인치, 그리고 센터 있고, 뭐 그래요. 뒷자리에도 미드하고 트위터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퍼 같은 게 좀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기 때문에 저음 쪽은 약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저 그래요. 역시 하만카돈이에요. 하만카돈 좋은 오디오는 아니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유리창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들이 도어에 달려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 라이트, 오토 라이트 켜지고 꺼지고 이런 거 달려 있고요. 에어 벤트 있고, 그리고 익히 보아오던 BMW죠. 자, M 스티어링 휠이 달려 있어요. 뭐 딱히 눈에 밟히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고 M 스티어링 휠 뭔가 좀 그래요. 자, 좌우에 패드 시프트 있고, 왼쪽부터 보게 되면요, LIM 리미트예요. 이걸 걸어 놓으면은 최고 속도를 몇 가지 이렇게 딱 그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리미트 걸고, 키 온으로는 안 되네. 시동을 걸어야 되는군요. 자, 시동을 걸고 리미트 눌러 가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 30km인데 여기 다이얼을 이렇게 올리면 저 리미트가 이렇게 올라가요. 저거 되게 귀엽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시 꺼놓고, 그리고 그 밑에 계기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이건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건 키 온이 아니고 아예 시동을 걸어야 모든 기능들이 보이나요? 이런 것들은 모기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M1, M2 요 두 가지의 모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 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M1, M2 크락션 있고 에어백 들어가 있고 오디오에 관련된 게 오른쪽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가운데 다이얼 돌리면 뭐 라디오 채널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런 거 있어요. 계기판 뭐 별거 있나요? 왼쪽에 연료 게이지, 속도계, RPM 메타, 그리고 수온계, 유온계인가요? 정말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서 요 어떤 자동차의 서스펜션이라든가 기어 바뀌는 것, 스티어링 휠이 얼마나 강도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에어벤트, 비상등, 창문 잠그고 거기에 오디오에 관련된 부분들 보이고요. 그리고 에어컨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뭐 컵홀더, 재터리, 라이터, 시가라이터. 어째 시가라이터가 이쪽에 와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시가라이터는 여기다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요. 야, 요즘 자동차들이 이 끼견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사라지는 추세인데 여전히 재터리와 라이터를 넣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자, 컵홀더, 그리고 나서 M 기어봉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옆으로 이제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쭈루룩 또 박혀 있습니다. 제 위에 있는 오프 박혀 있는 이거는 이 차동 제한 장치를 끄고 켜고 하는 기능이고요. 그 밑에 뭐 계기판 마크, 이게 저는 시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기어가 변속되는 타이밍, 뭐 늦추고 빠르고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쇼크 옵셔버 모양, 요거는 이제 이 쇼크 옵셔버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딱딱하고 무르고 정도를 조정하고요. 스티어링 휠도 그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카메라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저 범퍼 좌우측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카메라가 좌우에 달려 있어요. 그거를 작동을 시켜 가지고 전방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막 골목에서 빠져나가고 그럴 때 먼저 보여주는 그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후방 파킹 센서, 기어봉 뭐 평범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버튼이 이게 재밌어요. 이걸 누르면 진짜로 이게 좀 거칠어지고 소프트해지는 게 여기서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요. 아이머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내장되어 있고, 기능들, 거기다가 탑 여는 버튼이 있고 그 앞에 이 시트 마크가 있어요. M 시트 요 뒤에 보면 여기서 바람이 나오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더워 죽겠는데 이게 뭘까 하고 한번 눌렀다가 목이 타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좋아요. 이건 꺼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뭐 그 수납함 이렇게 조금 있고요. 뭐 콘솔 박스 안에는 이게 뭐냐면은 컵홀더를 막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여기다 뭔가 또 올려두실 분들은 올려놔라, 그런 식의 뚜껑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자, 운전석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 보여드렸지 싶네요. 뒷좌석에 이제 한번 타볼까요? 시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낄 수가 있고요. 어이구, 아까 던졌던 게 일로 날라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딱 앉아요. 진짜 걷는 게 제일 싫어요. 자, 이렇게 앉았고요. 오, 뒷자리에 앉았는데 의외예요. 저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이렇게 그 오픈탑을 가지고 있으면 뒷자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으면 깝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장거리 여행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제가 좀 체구가 작아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런 게 있는데 뒷자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뒤로 넘어가지 않는 뭐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그거야 뭐 모든 승용차들이 다 똑같은 거니까 의외로 뒷자리가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뒤쪽에서 좀 특이한 것들은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잖아요. 좌우로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뒷자리 이 시트를 앞으로 제끼고 나면 이 안에 윈드 디플렉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없어요. 누가 빼놨나 봐요. 윈드 디플렉터를 꺼내 가지고 요 구멍 4개에다 딱 꽂아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뚜껑 열고 달릴 땐 2명밖에 못 타는 거죠. 4명이 다 타게 되면은 그때는 좀 뒤쪽에서 와류가 좀 이렇게 쳐가지고 안으로 바람이 좀 들어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는 좀 여기서 보이는 게 의외로 이 시트들의 가죽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시트 가죽 퀄리티는 좋아 보이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 있죠. 이런 데들, 이런데 뭐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무슨 우레탄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1억 2천만 원짜리 차가 이런 걸로 마감해도 되나 싶은 그런 재질인 거죠. 이거 뭐 M5에도 들어간 거니까 뭐 BMW는 항상 이러잖아요. 뭐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 정도면 뭐 실내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달리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엔진 3000cc 직렬 6기통 트윈 터보예요. 430마력 나오고요. 그리고 56토크인가 그렇죠. 근데 M 좋아하시는 분들 저한테 항의할 것 같아요. 431마력인데 왜 430마력으로 1마력을 줄이니? 아이 그놈이나 56.1토크나 56토크나 그게 그거죠. 제로백은 컨버러블이 4.4초가 나와요. 그리고 쿠페가 4.1초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그 외관 설명 들으면서 제가 탑의 무게에서 조금 헷갈렸었는데, 탑의 무게가 250kg라는 게 아니고 쿠페하고 이 컨버러블의 무게 차이가 250kg가 난다고 이제 스텝이 나중에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거 느닷없이 들어온 차여가지고 그런 숫자 외우는 거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250kg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차 무게가, 공차 중량은 1780인가 9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차 중량이 아니고 그냥 의자 다 놓고 연료까지 다 채우면은 2톤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슨 찝차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무겁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차를 몰고 다녀보면은 그런 느낌은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이 상태가 기어 변속 타이밍은 이피센트? 아이씨, 이런 뜻의 영어 못하는 게 티가 확 나네요. 그리고 쇼겁 컴포트, 스티어링인 컴포트. 그래서 이 기어 변속하는 것도 저게 효율적인 뭐 그런 뜻이니까 가장 효율 좋고 뭐 편안한 그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어봉 뒤에 뭔가 3단계로 변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에는 이름도 안 써 있어요. 요것도 1단계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 차의 성격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데, 요게 제일 지금 편안한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상태로 다녀보시면은 스포츠카라든가 뭔가 좀 하드코어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해요. 거기다 지금 하드탑 컨버러블로 이렇게 딱 씌워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가 안락해요.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주행 성능이라든가 느낌, 그런 걸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 볼게요. 기어 변속 타이밍 스포츠, 서스펜션 스포츠, 스티어링 휠 스포츠, 거기에 이 기어봉 뒤에 있는 이 버튼도 스포츠,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엔진음이 딱 바뀌죠. 배기가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띄고 좀 움직여 보면은 굉장히 단단하고, 거기에 엔진이 이 구동을 잡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 전에 컴포트 모드, 편안한 모드일 때는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띄면 그냥 줄줄줄줄줄 일반 승용차처럼 그렇게 밀려가는 느낌이 나는데, 스포츠로 딱 들어오면 그냥 스포츠카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뭐 고성능 그런 건 아닌데, 스포츠카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어도 앞으로 안 밀려 나간다든가, 그렇게 전에 말씀드린 것들, 엔진이 구동축을 딱 잡고 있는 그 느낌까지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는 한 단계씩 더 올라가는 거죠. 미션 바뀌는 타이밍도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서스펜션도 스포츠 플러스, 스티어링 휠 스포츠 플러스, 요거 3단계까지. 자, 이렇게 와버리면, 그러고 나면은 차의 성격이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바뀐 느낌이 나요. 이게 이제 M4의 어떤 본래의 모습까지 와버렸던 그런 느낌, 뭐 그거예요.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다가 엑셀레이터에서 발 딱 띄면 속도가 줄어요. 확 줄어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밟아보면은, 잠깐만.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고, 제가 지금 새벽에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여름이잖아요. 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저분들 잠을 깨우기도 좀 뭐하고, 일단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나와 있는 이 길은 넘어서서,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그 스포츠카적인, 고성능 스포츠카적인 그런 모습들을 딱 여기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느낌이 좋아요. 이 스포츠카로서의. 자, 단지 벗어났고요. 그리고 한번 쭉 밟아보면은 나가는 느낌도 그렇고, 어떤 서스펜션적인 것들, 그리고 핸들링, 모든 게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상태가 됐어요. 자동차가 2톤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쭉 뻗어져 나가는 느낌도 당황스럽지 않게, 당황스럽게 턱이 있어요. 저 턱은 너무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지 않게
운전자가 의도한 그만큼 다 반영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랄까, M의 대표적인 그 모델이랄까요? M5보다 저는 대표 M 그러면 이 M3 계열, M3, M4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야, 죽인다. 오, 예. 자, 터널이지만 신호가 있습니다. 쭉쭉 뻗어져 나가는 느낌. 거기에 RPM 7000rpm에서 엔진이 변속되고 이러면서 힘을 내주는 게 그냥 적당해요. 고성능 스포츠카, 딱 그 의미에서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끝까지 다 뽑았는데도 운전자가 딱 의도한 그만큼 그거 이상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밟으면 편안하게 달가던 차가 갑자기 퉁 튀어나가면서 이놈이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한 칸만 더 올라가면은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냥 딱 적당한 수준. 뭐랄까, 입맛만 버리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저 3000cc 직렬 6기통에 430마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엔진이 뭔가 좀 밍숭밍숭해요. 그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의 292 M3, 그 엔진하고는 특성이 다르다고는 한데, 보여주는 그 뭐랄까요, 보여지는 숫자적인 거나 뭐 특성이나 그런 건 다른데 결과가 비슷한 느낌이 나버려요. 그래서 아마 이 차를 엔진에 손을 많이 대시는 것 같아요. 엔진이 431마력인데 그 BMW M 퍼포먼스 킷을 장착을 하면은 이게 450마력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거 아마 좀 가격이 비싸겠죠? BMW 오리지널이니까. 그거 말고 그냥 ECU 튜닝하라고 나온 부품들을 이렇게 좀 조합해가지고 1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그때는 430마력짜리 차가 530마력이 되더라고요. 100마력 올리는데 150만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먹히는 거잖아요. ECU 튜닝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까지.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사실 ECU 튜닝하고 막 이렇게 막 그 마력을 올려버리면, 저 냉각기 있잖아요, 인터쿨러, 그 골뱅이 위에 또 엔진 위에 달려있는 그놈 좌우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못 버티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깨져가지고 아예 그 부품을 통째로 다시 주문하고 그랬었는데, 얘는 버틸래나요? 그런 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차를 가지고 엔진의 ECU를 만지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보게 되면은. 자, 그리고 배기도 사실은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배기가 뭐 저기 뭐야 시원한 소리를 들려주고 그런 면들이 조금 있긴 한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들어보잖아요. 차가 빵 하고 튀어나갈 때 그때 우엉 하면서, 우엉이 아니고 옹 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그 소리가 금방 사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그 시점에서만 소리가 나고, 멀어지면 소리가 바로 이렇게 훅 올라왔다 훅 꺼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지속적이고 강력한 사운드를 듣고 싶은데 좀 나다 말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차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지들을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BMW적인 특성인데, 이거보다 더 원하시면 오너가 저거에 손을 대라, 그런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 저 엔진도 뭐 530마력 올려도 버티지 싶어요. 생긴 거 보면 되게 단단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션 같은 것들, 미션이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 M2에 들어가 있는 듀얼 클러치보다 반응이 더 빨라요. M2는 때때로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으로 완전히 가버렸고, 4단, 3단, 다시 4단으로 내려가지고 꾹 가다가 한번 바꿔보고, 그렇죠? 바꿀 때마다
바로바로 조금 렉 있어요. 땡기고 나면 딱득 딱득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딱 요 정도 시간 차이로, 그러니까 한 0.3초 0.2초 이 패드를 돌리면 거기서 조금씩 그 렉이 살짝 있는데 용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반응을 해줘요. 근데 M2 같은 경우가 조금 둔했었어요. 이런 그 미션 바뀌는 것들이 상당히 미션이 잘 나왔어요. 이 레벨이 다른 미션인가요? 사실 저는 이 오토 미션 자체를 굉장히 싫어요. 이게 듀얼 클러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저는 매뉴얼 좋아합니다. 사랑스럽죠. 엔진과의 어떤 교감, 그런 것들이 이제 매뉴얼 미션을 그 오토매틱 미션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사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도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진짜 멍청한 미션들 있죠. 대표적인 게 제가 타봤던 차 중에서 제일 멍청한 미션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들어갔던 그 미션이었어요. 아, 그거 미션 때문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냥 잘 가다가 갑자기 미션이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RPM 쫙 올라가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미션이었거든요. 그런 그 바보 미션에 비해서 너무 미션이 잘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자, 앞에 경찰차가 있습니다. 제 예고편 올려놓고 누가 또 경찰차 나오는데 왜 그러냐, 경찰차를 좋아해요. 왠지 그 어렸을 때 보던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보안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뭐랄까, 도로교통법의 지엄함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블랙박스라든가 뭐 카메라를 달아놓고 제가 운전하는 모든 것을 다 찍는다고 해도 단 한 푼의 범칙금도 안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지키거든요. 가끔 과속을 해서, 아주 가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속도가 시속 142km입니다. 저는 빨리 달리죠. 좋습니다. 계속 가봅시다.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서스펜션. 서스펜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 뭐랄까, 안 보여요. 차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페라리는요, 앞바퀴 있는데 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 너클이라든가 이 로어 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근데 얘는 앞바퀴가 이렇게 그 휠이 꽉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안이 잘 보이는데 옆에서 보잖아요. 이 브레이크 방열판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차를 들지 않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앞쪽에 맥퍼슨일 테고 뒤에 파이브링크라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드라이브 샤프트 있죠. 엔진에서부터 뒷바퀴까지 연결된 커다란 파이프가 있어요. 보통 예전 차들은 다 그거를 파이프를 썼어요. 그냥 통째로 쓰기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가운데가 비어있고 그런 강철로 만들어진 그런 걸 사용을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카본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거를 2차 엔진룸을 열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카본으로 만들어진 장비를 많이 쓰는데 그 장비들이 전부 다 가운데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들어 보면 낭창낭창거리고 휘고 막 이래요. 그런 걸 가지고 드라이브 샤프트를 만들면 이게 버텨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엔진을 열었을 때 이 U자형 스트럿바가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샤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박아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이거 M4 전 모델 이거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카본으로 그게 바뀌어가지고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전히 안 나가고 여전히 뭐 그저 그런 그런 차라서 똑같은 것 같아요. 무게가 가벼워졌겠죠.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전에 제가 차를 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막 밟고 있는데 갑자기 이 뭐가 그드드득 거리면서 부셔졌어요, 밑에서. 근데 바퀴가 잘 안 돌고 막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렸는데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견인차 불러가지고 정비센터까지 그거를 이제 차를 견인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들고 바퀴를 쑥 당기는데 바퀴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와, 이 쇠로 만든 게 이렇게 꼭 드릴처럼 이렇게 꼬여가지고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드라이브 샤프트 이 동력 계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단한 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통카본으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단단한 게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거죠. 자, 서봅시다. 이제 어떤 스포츠카적인 면이라든가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고 튜닝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편안한 컨버러블로 변신을 할 때가 와버렸습니다. 열어봅시다. 아우, 좋아. 뚜껑을 여는 거는 항상 즐거운 게 이 개방감,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도 이 차는 이제 로드스터가 아니고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뚜껑을 열면 이런 부분들의 개방감은 있는데 시야적인 개방감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요만큼 들어가 가지고 뚜껑을 열었을 때 시야가 넓어져요. 얘는 어쨌든 뚜껑을 열어도 보는 그 영역대는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죠. 대신에 뚜껑을 열면 바깥 공기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여유로워진다는 거죠. 자, 일단 출발을 해가지고 가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죠. 얘는 분명히 광고 홈페이지에 가보잖아요. 뭐 에어 커튼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에어 커튼 안 달려 있잖아. 이거 M4 맞거든요. 근데 에어 커튼이라고 써 있는데 그 에어 커튼이 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까불이 같은 경우에 여기 툭 뭐가 툭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와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건 차가 기니까 저 뒤에서부터 여기로 이제 거꾸로 바람이 거꾸로 뒤집어 오거든요. 이걸 막기 위한 윈드 디플렉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 들어있냐면은 저 뒷자리를 앞으로 제끼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빼놨더라고요. 그걸 빼가지고 손으로 뒷자리를 이렇게 막아버리고 여기다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거 뭔가 좀 윈드 디플렉터가 그렇게 박혀 있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윈드 디플렉터가 애매하다는 건 아니에요. 윈드 디플렉터를 해놓고 막 미친 듯이 쏘게 될 때 효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뭐냐 하면은 윈드 디플렉터를 저 뒷자리 의자가 가운데 놓으니까 못 쓰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 뒤에 가운데 의자를 당기면 팔걸이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 워낙에 트렁크까지 문을 열어가지고 스키라든가 스노우보드라든가 뭔가 길다란 막대기를 저기로 딱 꼽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막혀 있어요. 윈드 디플렉터가 평상시에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열어가지고 쑤셔 넣다가 뽀갤 것 같아가지고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조금 뭐가 원활하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에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것들 뭔가 움직이다 막힌 기분,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윈드 디플렉터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어쨌든 뒤에서 바람이 막 몰아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탑 열리는 시간도 상당히 길고요. 시속 18km까지 탑이 움직이고 탑이 열리는데 20초가 걸려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여유롭네요. 어쨌든 여유롭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고요. 이거 때문에 굉장히 창피해요. 여유롭죠. 이 컨버러블은 지금 제가 40km로 가고 있는데 여유로워요. 근데 저 엔진 소리 어쩌라는 거죠. 지금 컴포트 모드로 가장 부드럽게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여니까 웅웅거리는 저 M 배기음이 머리를 흔드네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목이 있는데 이 따뜻한 바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부분, 요 M이라고 써진 이 부분에 불 들어오고 여기서 따뜻한 바람 나오는데, 좀 여름을 위해서 따뜻한 바람뿐만 아니고 차가운 바람도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죠. 이 시트는 통풍 시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엉덩이 쪽으로 바람이 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 목 있는 데서 안 나오나요? 통풍 시트가 나름의 장점이 있죠. 여름에 이제 등이라든가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이게 단점이 땀을 진짜 많이 흘리다가 쓱 하고 바람을 키면 와 뭐 이렇게 그 구린 냄새 있잖아요. 뭐가 썩은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막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달리면서 뭐 중원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는데, 뭔가 좀 이제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 온 것 같죠? 달리기 성능이 꽤 적절해요. 달리기의 밸런스가 잘 맞아요. M5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시건 달려나가는데 생각한 것보다 덜 달려요. 시작은 센데 올라가면 뭔가 부족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안전 최고 속도가 250km로 리미트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쭉 밟으면 한 220 정도까지 쭉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이제 좀 버벅인다기보다는 한 템포 낮은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 나고요. 그리고 이거 밑에 급 차들은 아무래도 좀 자기들도 레벨을 나누다 보니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스포츠카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M의 한계? M스러움? 그런 것 같아요. 야, 터널에선 천천히 가도 답이 없군요. 그 M스러움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승용차 개조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최고의 스포츠성? 그런 거죠. 워낙에 이 차는 승용차를 베이스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슈퍼카는 아예 구조부터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밑에를 보강하고, 그리고 저 위에 스트럿바가 이게 더블로 들어갔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 스페이스 프레임처럼 만들려고 위에다가 하나의 프레임을 더 갖다 박은 거예요. 뒤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승용차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 차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인 거죠. 제가 동양인으로 태어났는데 성형수술을 뭐 온몸을 다 개조한다고 해서 제가 흑인이나 백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키울 수 있고 막 그럴 수는 있어도 오리지널리티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최강의 승용차입니다. 그 정도면 M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돌아갑시다. 아휴, 이 오밤중에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M4 컨버러블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딜레마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딜레마, 두 뿔 사이의 오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도시로 나가려고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엄마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도시에 가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으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나쁜 짓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신들은 너를 싫어할 것이다. 그렇다고 신들이 좋으라고 옳은 말만 하고 살면 사람들이 널 싫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예 도시로 나가지 말고 시골에서 엄마랑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진실만 말하게 되면 신들이 좋아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 뿔 사이의 오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하죠. 스포츠카로서 M4 컨버러블에게는 이 뒤에 탑이 왔다 갔다 거리고 무게가 늘어나고 이 하체를 보강한 이러한 특성들, 자동차의 무게가 2톤이 넘어가요. 이게 승용차인가요? 찝차인가요? 그런 생각 들죠.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버러블로서 살펴보면 컨버러블은 60에서 80까지 좀 여유롭게 바람을 느끼면서 공기를 느끼면서 이런 달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건데, 그런 차에 이 43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울리지 않잖아요. 가격만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달리고 싶으면 M4 쿠페를 사시면 되는 거고, 컨버러블이 좋다 그러면 428i 컨버러블, 그게 M4 컨버러블에 비해서 한 3천만원 4천만원 정도 저렴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것처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어떤 날은 달리고 싶고 어떤 날은 열고 싶고, 그 두 가지를 합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차가 이 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좀 양쪽에서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근데 두 가지를 모두 다, 난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BMW만의 매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오너가 차에 손댈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많이 남겨놓은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자체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게 조금 부대껴요. 이 돈 들어가면 저라면 M4 컨버러블을 살까? 차라리 박스터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런 승용차 같은 거, 이 차만 해도 빨간색이어 가지고 좀 티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게 흰색 차들은 어디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저게 M4야 428이야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묻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특징들도 있는 거니까요. 자, BMW M4 컨버러블, 여러 가지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결론은 이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개 다 그게 M4 컨버러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忍び寄る月影の調べ見つめ合う恋人の